分身サバを言ってください。分身サバを言ってください。 영이시여, 영이시여.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워 소원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노트에 적힌 아이들에게 저주를, 고통에 겨워 힘들게 하는 저주를 내려주소서.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오늘은 분신사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신사바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방법도 간단하고, 그리고 흉가 체험을 가거나 하면 조금 담력 있는 분들은 거기서 분신사바를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흉가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분신사바 할 때는 적당한 판자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이나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흔들리지 않도록 우선 그렇게 마련을 한 다음에 종이하고 볼펜하고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이 흉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종이에다가 남녀를 이렇게 써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볼펜이나 필기도구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알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를테면 여자라면 젊은 여자분, 나이 든 여자분 이렇게 양쪽으로 써놓고 젊은 여자입니까 늙은 여자입니까 이렇게 또 묻고 분신사바를 하게 되면 알려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게 해서 이 흉가에서는 젊은 여자분이 돌아가셨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흉가에는 유령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 정도 모르면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분신사바는 블랙 매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크 매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술사들이 쓰는 흑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분신사바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방법인데, 흉가에 가서 몇 분이 같이 갈 때는 촛불도 켜놓고 하면 답은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신사바, 블랙매직, 다크매직, 그리고 혼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혼숨 준비물이 있는데 쌀 인형 안에 채워 넣을 수 있을 정도 인형, 속에 쌀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봉제 인형, 가능한 한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있는 타입이 좋다. 솜 인형이라면 안에 솜을 빼고 쌀을 넣으면 된다. 자신의 손톱 약간, 이것은 일종의 청폭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도 넣기도 하고, 자신의 피는 절대 넣지 말라고 하네요. 피를 넣으면 청폭제로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이 붙어버린다고 하네요. 옛날에 시골에 대나무 빗자루를 가지고 사람 피나 돼지 피를 이게 썰어서, 그러니까 마당을 쓸 때 그처럼 썰게 되면 피가 묻겠지요. 그래서
모르고 어쩌다가 바다에 가서 뭐 소금물에 씻어서 집에 갖다 두면 도깨비가 나온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좀 정폭제로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바늘, 칼이나 송곳, 권총, 삼각자, 겁이 나거나 구하기 힘들면 연필이나 샤프같이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소금물 혹은 술 한 컵 정도 숨을 장소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피난소, 자신이 숨을 방, 영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향이나 부족으로 보호되어 있거나 종교적인 상징물, 이를테면 십자가, 불상, 부적, 각종 성상, 성상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그림이나 뭐, 부처님 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상징물이 있는 방이 좋다고 한다. 끈끈이, 함정, 붉은실, 인형의 배를 깨물 때 쓴다고 한다. 그래서 혼숨이라는 것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재미로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한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하면 한번 자신한테 오면 계속 자신을 뒤라도 쳐다보기 때문에 관심의 상대가 되는 건 좋지 못하지요. 그래서 혼숨은 뭐 본신사바 정도야 흉가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지만 혼숨은 뭐 자기 집에서도 흉가에서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분신사바 목적이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적도 있고 또 분신사바 중에 주문을 외울 때 자기가 소원하는 부분을 넣어서 외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뭐 옛날 전통적으로 또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저주를 하거나 자기 소원을 빌거나 뭐 이쁜 예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뭐 그렇게 하는 비방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색동천, 색동으로 된 천 있죠, 천. 옷감을 구하여 연모하는 사람의 생년월일 성명을 붉은 글로 적어 동그랗게 뭉쳐 연모하는 사람이 사는 대문 앞에 아무도 몰래 파묻는다. 남녀 다 같다. 요새는 뭐 콘크리트니까 안 되면 엄밀하게 벽에다가 아니면 그 집하고 연결된 담벼락 혹은 대문, 귀퉁이 같은 곳에 남의 눈에 안 띌 것 같으면 그 장소에다가 몰래 숨겨도 되지요. 또는 무당벌레, 무당개구리, 무당거미 등을 잡아서 연모하는 사람 집으로 날려보낸다. 그 무당벌레, 무당개구리, 무당거미를 요새는 인터넷 보면 파는 데가 있으니까 잡아서 혹은 사서 연모하는 사람 집 담장 넘어 슬쩍 던져놓으면 되겠지요. 이때 주문을 외우며 진심으로 기원한다. 본인 아무개는 상대편 아무개를 죽도록 사랑하오니 이 사랑을 꼭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나의 힘으로 감당기 어려우니 뭐 이제 부친사바처럼
위대한 영혼이라고 한다든가 위대한 뭐 위대한 신께서 나의 사랑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날려보내거나 던져보내서 다시 날려본 벌레나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말고 빨리 가버리거나 만약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보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하므로 담장 밖에서 던져놓고 즉시 돌아서서 와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주 상담이나 여러 상담을 해보면 젊은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길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그 방법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을 불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나라 전통적인 방법에는 아주 잔인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신체나 애기들 신체를 이용해서 유령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방법도 있었고, 조금 무서운 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데 어디죠? 먼 곳이나 공동묘지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애기 시신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재단에 놓고 의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섭지요. 그런 방법을 써서 유령이나 영혼이 자기 귀에다가 미래를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문도 외고 하면 나중에는 갑자기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하다가 미래를 알려준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자기 귀에다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무속인 같으면 손이 오면 이 사람은 잘 안 될 것이다. 자기 귀에만 들리도록 말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디안들 같으면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 같으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정신적인 기력을 늘려서 유령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오래전 세월의 스님인데 그분들은 유령들이나 신령들을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서 대화를 해서 불러서 위기에 처한 왕건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왕건을 도와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포위가 되어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스님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신령들과 대화를 해서 왕건이 어디 있으니 가서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왕건 곁으로 가서 왕건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 군사나 장군들이 보니까 하늘에 신령이나 홀령이 꽉 왕건 옆에
지키고 있어서 자기들이 더 이상 왕건을 공격을 했다가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다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부적을 하늘에다 띄워놓고 뭐 태우거나 던지면서 조언을 외우면 하늘에서 유령 군사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많이 내려와서 실제로 내려와서 다 상대편 군사들을 다 물리쳐 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술수를 잘 하는 도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내려왔을 때 그걸 대치하는 방법은 유령군사들이 내려왔을 때 대치하는 방법은 분뇨, 사람의 소변이나 뭐 기타 사람 분비물 있죠. 그 정도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걸 한 통 가져다가 내려오는 길목에 다 뿌려버리면 모조리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유럽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 군대하고 또 맞선 이제 적진이 있겠지요. 서로 싸우는데 영국 군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군대가 포위를 당해서 오고 갈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유령 군사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모조리 상대편 군사를 제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실제로 하늘에서 유령 형체를 띠고 말을 탄 군사들이 와서 제거를 해버렸다고 해요. 뭐 군인들이 다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경우는 어떻게 불러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기 소개된 걸 보면 그 나라의 보호신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건 분신사바인데 분신사바로 흉가에 가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기는 남자라고 쓰고 이쪽은 여자라고 쓰고 이 흉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고 분신사바를 하게 되면 알려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을 입 밖으로 여긴 남자 여긴 여자 그 다음에는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갈라놓고 그렇게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면 그 흉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 가능성이 많지요. 반드시 입 바깥으로 말을 해야 돼요. 조금 적당한 크기로 들릴 만큼. 그래서 분신사바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정신 수양하는 사람들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초월 의식 상태에서 유령들과 대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자연에 대해서 깊은 공경심을 가지고 자연에 역행하는 짓은 잘 안 했지요.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벨 때도 자연의 정령들이시여 나무를 한 그루 베갈 테니 필요해서 베갈 테니 뭐 노여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 깊이 들어가려면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지만 인디언들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들을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 식물을 접을 내거나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인디언들 집 있지요. 삼각 형태로 된 그렇게 해서 그 내부를 좀 크게 둥글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 있고 모닥불을 피울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그 의식을 할 때는 주변 출구까지 가죽, 그 짐승 가죽이나 뭐 그걸로 다 덮어버려서 외부와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차단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환각 상태를 만드는 식물즙을 먹거나 혹은 담배처럼 해서 피워서 모두들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환각 상태가 되면 미래도 보인다고 해요. 미래가 보이니까 뭐 인디안들 사이에는 미래의 어떤 부분들이 온다는 전설들이 많이 생겨나겠지요. 실제로 보인다고 해요, 미래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연의 유령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연의 유령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이거 뭐 환각 상태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일부 정신적인 초월 의식을 만드는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식물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은 그 방법을 써서 자연의 유령, 자연의 정령, 그리고 미래도 깊은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초월의식이겠죠. 초월의식을 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페요테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인디안 부족의 영혼의식에서 쓰인 환각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항정신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메스칼린이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선인장 자체로서 그렇게 환각작용을 일으켜 깊은 초월의식 상태로 들어가는지는 저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대 인디언들은 그 방법을 써서 자연의 정령과 유령과 홀령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유령들이나 뭐 홀령들이나 귀신들 중에는 사람 홀령이나 유령만 있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괴물, 몬스터, 악마 종류도 있습니다. 흉가 같은데 정말 원한이 많이 맺힌 곳, 혹은 여러 사람이 죽은 곳, 뭐 6.25 때 같으면 많이 집단적으로 죽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장소에서 강령술이나 뭐 소환술, 혼숨 등을 했을 때, 뭐 그날도 만약에 재수가 너무 없는 날 같으면 다음과 같은 동물 유령이나 뭐 디먼, 이블, 악마 같은 유들이 정말 재수가 없을 때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보실 텐데, 뭐 그런 악마들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악마들이나 디먼이나 그런 종류가 실제한다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우측에 남자 두 분이 있고 그 뒤에 엄청 큰 분이 있죠. 저분도 유령입니다. 유령들 중에는 키가 뭐 100m 이상 되는 유령들도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면 뭐 사람들이 다 놀랄 테니까 모습은 드러내지는 않지요. 좌측에 앉아있는 건장한 남자는 유령입니다. 거인 유령. 저런 분들이 만약에 흉가를 지키고 있으면 흉가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지요.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대화를 해봤을 때, 요즘은 잘 안 해요. 뭐 불러본다든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떤 사정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런 분들이 흉가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지암 같은 경우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키가 거의 한 10m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신데 그분들을 불러보고 대화를 했을 때는 키가 엄청나고 키가 크면 클수록 영역이 강합니다. 곤지암에서는 그런 분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늘본 가든에도 그분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키가 거의 뭐 옥상에 다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뭐 리모델링 한다든가 하는 걸 방해를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뭐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장소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는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뭐 그 근처에 가서 신통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차가 누가 뒤에서 들여받아가지고 막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사고 나면 달려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 주변이 엉망이 된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흉가에 가면 여러 사람이 돌아가신 곳은 엄청 큰 유령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혼수하거나 어떤 뭐 자기만이 아는 강령술, 비전으로 내려오는 강령술이나 흑마술을 썼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재수가 없으면 잘못되면 기가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유령들은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순간 신경을 건드려서 확 꺾어버리면 그대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유령들 중에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디먼이나 이블, 악마 같은 유령이 실제한다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engikis talbis iblis di petilasan tidaklah mudah. Kembali, Ustadz Surya akan mencobanya. Ustadz Surya melakukan interaksi dengan makhluk gaib di halaman rumah salah satu warga. Saat Ustadz akan berinteraksi, ada penampakan cahaya seperti mata. Semakin lama, semakin banyak cahaya yang tampak. Ustadz mencoba berkomunikasi dengan makhluk gaib dengan membawa keris. Berkali-kali Ustadz menancapkan kerisnya ke tanah. Mungkinkah Ustadz mendapat serangan dari dalam tanah? Ustadz memanggil saya untuk melihat makhluk gaib lebih dekat. Sewaktu kami memperhatikan ke arah pepohonan, tiba-tiba muncul api tepat di belakang tempat saya berdiri. Saya pun berlari meninggalkan Ustadz.
saya khawatirkan yang sangat. 다음에 보실 영상은 실제 동물 누령을 찍은 영상입니다. 동물 유령들은 인간 유령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환을 한다든가 강령수를 했을 때 동물 유령이 오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프지요. 그리고 애기들 유령이 와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인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주 어린 애기 유령들은 인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산에 갔을 때 용인지 혹은 뭐 일반 길다랗게 된 동물 정령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사진상으로 대화를 하고 막상 제가 그 산에 갔을 때 그 동물 유령님을 불렀더니 새를 움직여서 새가 막 내가 있는 곳 근처에서 가지도 않고 막 울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금방 느낌이 따뜻해지면서 그 유령님이, 동물 유령님이 제게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실제 동물 유령인데, 동물 유령이 인간들이 사육하는 가축을 공격하기도 하고 가축을 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실제로 가축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라이언이라고 미국에서 디먼이나 몬스터를 직접 찾아다니는 몬스터 사냥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찍은 영상에 보면 화이트 라이언이라고 흰 사자, 실제로 그 영상도 찍혔는데 아마 그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실제로 하얗게 생긴 사자가 어느 움막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실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사자는 양을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의 목을 물어서 죽여놓은 사진도 있었고, 뭐 그 외에 또 동물을 닮은 유령도 있습니다. 동물을 닮은 유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동물 유령이 있었습니다. 늪지에 사는 유령이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유령을 보면 온몸이 녹색입니다. 녹색. 얼굴 모습은 몬스터형인데 개가 물에 빠져서 개를 잡아서 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간 것을 인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동영상은 동물 유령인데, 늑대나 여우 뭐 그런 종류 같아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trange evidence is caught on tape. When I saw the creature, I didn't recognize. Strange evidence is caught on tape. When I saw the creature, I didn't recognize. Strange evidence is caught on tape. When I saw the creature, I didn't recognize. Strange evidence is caught on tape. When I saw the creature, I didn't recognize. 영상을 보셨지요? 그리고 거기 영상에 보면 뭐 늑대 같기도 하고 치타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그런 동물이 정말 찍기 힘든 동물 유령인데
우연히 찍어서 미국 모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영상을 오래전에 보관해 뒀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찾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은 보면 날개가 있죠. 날개. 일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사 유령입니다. 뭐 유령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요. 천사니까 날개가 있는 분인데, 저 사진도 희귀 동물이나 혹은 뭐 동물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션 감시 카메라라고 있는데, 동작이 감지되면 바로 찍게 되는 그런 무인 카메라 종류인데, 보통 나무에 매달아 두지요. 자연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어기나 출몰을 하는 곳에 모션 감지가 되면 바로 찍게 되는 촬영기를 매달아 놓습니다. 뭐 겉모습은 보면 녹색 계열이나 위장이 잘 되게끔 뭐 군복 같이 그거 녹색으로 디자인된 그 외부에 보면 안전 카바도 있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두게 되는데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 모션 감시 카메라를. 동물을 찍으려고 했는데 모션이 감지가 되니까 저분을 찍었는데, 보면 날개가 있지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 유령들 중에는 보면 날개가 달린 분도 있고 눈이 하나인 분도 있습니다. 눈이 하나인 분도 있고, 이전에 제가 어떤 전자적인 장치를 가지고 제가 개발한 건데 여러 유령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묻기를 눈이 하나인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녹음이 된 거니까, 그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이 하나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전혀 불편하지 않대요. 눈 두 개인 경우나 눈 하나인 경우나 보는 것은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는 유령님 계십니까 하니까 대답을 또 하시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호스맨이라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호스맨이 실제로 찍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맨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 중동 쪽에서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할 때 실제로 찍힌 예가 있습니다. 호스맨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호스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국에 대장군이 있었지요. 초안지에 나오는 그 대장군도 말을 타고 다니는 유령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제가 그분의 묘 근처에 있는 호스맨들과 대화를 해서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로 천사가 찍힌 사진입니다. 주변에 빛이 많이 나지요. 빛이 난다는 것은 저분의 기운이 바깥으로 번진다는 것이고, 저렇게 빛이 나는 경우 같으면 전자적인 정령이나 전기장적인 기운이
매우 강한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집안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적나라하게 유령이 애기 목을 긁어버리고 한 영상입니다. 실제 애기 목에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보면 유령도 찍혀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집이 이전에 슬픈 사연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뭐 가짜 사진은 가짜 사진이라 하고 뭐 대체로 진짜 사진을 많이 가져다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유령이나 뭐 고스트, 뭐 홀령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진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소녀가 찍혀 있는데 팔이 없지요. 이것도 뭐 흑백으로 찍힌 건데 아주 오래 전에 찍힌 겁니다. 팔이 없고 얼굴도 없지요. 그냥 옷만 하얗게 입고 그 소녀인데 가족들이 우연히 사진을 찍다가 뒤에 이상한 형체가 있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보면 진짜 팔이 없지요.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들은 제가 보면 저기 손에다 기운을 이렇게 갖다 대어보면 금방 소름이 쫙 끼쳐요. 그래서 저 사진이 진짜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느낌도 특유의 유령분들이나 홀령분들, 고스트분들은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애기 목을 긁어버린 그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lmost like she sees something that we don't. It's an image Heather and Josh say is haunting their home. It was chilling. It was literally a chill down your spine, like that what if factor. Like, is this what I just saw? Caught on the couple's nanny cam video a few weeks ago, what appears to be something moving in front of the baby crib. I freaked out. I stopped what I was doing and I ran upstairs and I grabbed my daughter. Heather says this so-called ghost scratched her daughter Lily and attacked her too. It scares us that it could do something else. I mean, there was even a morning that I woke up and I had felt like something was around like someone's hands were around my neck. A team of paranormal investigators came in and tried answering some of the couple's questions and concerns. Josh's father, Jim, says it may be someone who lived in this house before. The story that I was told was the gentleman that lived here originally committed suicide, apparently, by jumping out this window. Which is, of course, one full story down. The couple says they don't know why this so-called ghost is targeting them, but say they don't want any part of it. It's not physically just going after her. It feels like it's going after myself, too. I couldn't get an explanation out of it, you know. So it's freaky, is what it is. For now, Heather and Josh say they will stay inside this place with Lily until they're able to save up enough money and move out. Reporting in Highland Township, I'm Alan Campbell, 7 Action News. 그 소녀의 흰 옷을 입은 소녀의 모습을 확대한 것인데 정말 얼굴이 없지요. 팔도 없고. 왜 그러냐면 유령들 중에는 기운이 강한 분들은 자기 팔다리를 표현하는 능력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덜한 분들은 저렇게 얼굴 자체를 표현할 능력이 좀 적지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그 상황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흉가를 가게 되면 제가 어느 여자분의 묘지를 간 적이 있는데 연료입니다. 연료라 해서 옛날에는 그 연료가 생기면 그 가문에다가 상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사당을 짓기도 하지요. 그 연료분의 묘를 갔는데 제가 가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령분들이 감지를 했는지 제가 가던 날도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는데 그 여자분 사당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몇 년, 한 5년 정도 됐나. 그 사당에 갔을 때 저도 심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촬영도 했죠. 그래서 저는 별다른 느낌도 없고 해서 그냥 영상만 찍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 시간 날 때 가서 여유도 즐기고 그 내력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거의 초저녁이 다가오는 시간이었는데 영상만 찍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비가 이제 더 심하게 내리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주변 높은 나무에서 까만 형체가 날아오르더니 실제로 찍힌 겁니다. 까만 형체가 날아오르더니 막 제가 있는 곳의 주변 하늘을 막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까만 형체가 엄청 빨라요. 여기서 날아왔다가 반대쪽에서 날아왔다가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 공개를 하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 내력을 보면 자기 남편이 몹술병에 걸렸대요. 몹술병에 걸려서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도 하고 약도 다려서 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부인 입장에서는 요즘 같으면 슬픔을 견디고 난 다음에 재가를 하거나 자식들을 기르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가문마다 여자분에 대한 교육이 엄했지요. 정조를 지켜야 된다. 한 남편만 모시고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 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저 세상 가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움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해서 자연에 있는 유령분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원을 풀어주게끔 그분의 원을 풀 수 있게끔 자연 요령들이 와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막 주변을 까만 형체들이 날아다니면서 원한이 맺혔으니 좀 풀어달라 이런 의도로 그렇게 제게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훗날에 한 번 더 가서 실제로 대화를 해봤지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 부인이 원한이 정말 많이 맺혔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어디를 가면 거기도 역시 남편이 별이 되어버렸는데 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 훗날에 이제 자기도 남편 이런 슬픔에 이제 견디지 못하다가 남편 묘에 가서 젓가락으로
자기 신체를 어떻게 해서 거기서 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를 방문한 사람의 영상을 보면 그 방문한 분은 못 들었겠지만 저는 뭐 그런 영상 판독을 수도 없이 해봤으니까 듣고 있으면 실제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촬영하는 그분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백가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분이 백가였던 겁니다. 백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거기를 지키고 있던 자연 유령들이 거기 오신 분한테 그 여자분의 원을 풀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몇 마디씩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녀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가 알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 모습을 보면 얼굴도 없고 팔도 없고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일반 분들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분신사바하는 목적이 어떤 이상한 현상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분신사바를 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든지 나이트메어 같은 악몽을 꾸었다든지 혹은 혼숨을 했는데 인형이 움직였다든지 그 부분을 보고 싶은 호기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신사바를 제대로 하거나 혼숨을 제대로 하면 어떤 유령이 오는지 제가 다음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유령이 오는지 제대로만 된다면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의촌동 108번지라면 근데 여기 주소는 지금은 그 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은 못 갑니다. 그리고 뭐 담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기는 체험을 못 갈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안동 일대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태계 이황 선생이 세운 도산서원이 있는 곳.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1km쯤 가면 낙동강 상류가 조그만 냇물을 이루어 흐르는데 이 냇물가 경기가 좋은 곳에 경기라는 것은 경치란 말입니다. 경기가 좋은 곳에 문제의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 구전 비가 내리고 안개가 서리는 한밤중이면 원래 비가 보슬보슬 오고 안개가 끼면 귀신이 나타나기 딱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귀신들이 좋아하지요. 안개가 서리는 한밤중이면 어김없이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TV나 영화나 뭐 서로 이제 소문을 낼 때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귀신들이 보고 비가 소슬소슬 보슬보슬 오면 내가 나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김없이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 소복단장이 아니라 노기홍상. 보통 보면 소복 귀신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옷을 빨간색, 녹색, 저고리 이렇게 입고 처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88간 옛날에는 집을 여러 개 같이 지었죠. 아주 웅장하게 100간까지 짓기도 하니까 88간이라 되는 거대한 한식저택의 안방에 나타나 잠들어 있는 사람의 배 위에 올라타 버린답니다. 보통 저녁 귀신이 나타나면
그냥 얼굴 모습도 잘 안 보여주고 슬쩍 무섭게만 하고 가버리는데, 여기는 그냥 사람이 누워 있으면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면 사람 보라고 배 위에 딱 올라타 버린답니다. 올라타고 안 간대요. 버티고 있답니다. 쳐다보면서. 올라타고 밤새 못 살게 군다는 것, 이제는 사람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이 집의 안방에 들어가 귀신과 싸우며 피서를 즐길 용감한 독자는 없는지. 이 시도는 못하겠지요. 겁이 나서.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집에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면 자는데 허리나 배 위에 다 올라타 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집 구조는 한자의 이룰 성자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 어찌나 오래 비워두었든지 집안에 곰팡이가 잔뜩 슬어 있고 기둥마다 이끼가 끼어서 고풍스러운 냄새가 짙게 풍긴다. 이게 짙게인데, 이는 신문을 그대로 옮겼는데 이 기자가 잘못 썼거나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건데요.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냄새가 짙게 풍긴다. 더구나 집안의 구조부터가 묘하게 되어 있어 어두컴컴한 것이 건방모가 튀어나올 것 같아 땀이 싹 가신다. 이랬네요. 오른쪽에 보면 사진인데 베트남 어느 병원이래요. 어느 병원인데 보면 간호사인지 그게 종사하는 여자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 창 뒤에 있지요. 여자분이. 저 사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분도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대고 나쁜 욕, 막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면 저 사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진은 안 움직이는데 직접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유령이나 헐령이나 귀신은 사진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보고 싶으면 보고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현재 88간의 거대한 저택으로 남아있고 방마다 거미줄이 얽혀지고 먼지가 발을 덮게, 그러니까 발바닥이란 말입니다. 그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 보면 먼지가 운동화 중간까지 덮여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먼지가 발을 덮게 수북한가 하면 깨진 그룹 따위가 나뒹굴어. 그룹은 그릇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기물이겠지요. 대낮인데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8간이 아니라 이제 많은 주변 건물 구조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 남아있지는 않다고 해요. 대낮인데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선입관 때문일까? 설사 그런 소문을 안 들었다고 해도 이 집은 영락없이 귀신이 나오게 생겨먹었다. 처녀 귀신은 반드시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한밤중이라야 나타난다고 한다. 건너편 주봉산, 거기 반대편 산이 산 이름이 주봉산이겠지요. 주봉산 및 선앙당에서 쏴 하는 소리가 나면 거의 같은 시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순식간에 안방의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이닥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유령이나 귀신이 거기에 서 있나 보죠. 주봉산 및 선앙당에서. 귀신이나 유령은 달려오는 속도가 비행기보다 빨라요. 스텔스보다 더 빨라요. 순간 와버립니다. 저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오시라고 하면 1초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봉산 및
서당당에서 쏴 하는 소리가 나면 거의 같은 시간에 발자국 소리가 이제 집에 도착을 한 거지요. 집에 도착을 해서 처녀 귀신이 이것들이 내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방에서 또 자려고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겠지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순식간에 안방문이 확 열립니다. 보통 귀신들을 하면 이렇게는 안 하죠. 엄밀히 설 창가에 얼굴을 한번 보였다가 가불고 뭐 뒤에서 말을 한마디씩 하는데, 여기 있는 귀신은 그냥 모습을 드러내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소리에 놀라 자던 사람이 일어나면 파랑색 저고리에 빨강 치마를 입은 처녀 귀신이 배 위에 올라타 버린답니다. 배 위에 올라타서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이나 귀신들은 힘이 굉장히 세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요. 흔히 여자 귀신은 소복 단장을 한다는데, 이 처녀 귀신은 노기홍상, 우측에 그림이 있죠. 녹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문이 벌컥 열리고 절대 모습을 잘 안 보이던 귀신이 자고 있는데 놀라 일어나면 배 위에 탁 올라타 버린다는 겁니다. 무게감도 느껴지겠지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릴 겁니다. 이게 뭔가 뭐 이런 게 내 배 위에 올라타나고 뭐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리죠. 보통 사람들은 귀신만 보면 기절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군들도 귀신이라 그러면 도망을 가버리지요. 대개는 이때 기절하여 의식을 잃기 마련이라, 혹시 강심장이 있어 귀신을 상대로 싸운다고 해도 허사다. 소리를 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경을 마비시켜버리고, 물귀신들이 다리를 잡으면 다리가 꼼짝도 안 한다고 그래요. 소리를 쳐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밀어뜨려도 요지부동이며 때려도 묵히 올라타고만 안에 있다. 귀신들은 때려도 충격도 안 받고 때리면 손이 몸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총을 쏴도 소용없어요. 총알도 통과해버리고, 화살을 쏴도 소용없어요. 화살도 통과를 해버리고 하니까 밤새 그렇게 있다가 새벽녘이 되어 닭이 울면 처녀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귀신을 직접 보았고 싸웠다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러니까 분신사발을 하시는 분들이 귀신 모습도 보고 싶고, 혹은 귀신이나 유령들한테 부탁을 해서 상대방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소원을 빌고 싶고 하기도 하는데, 분신사발을 해서 무서운 걸 느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고스트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면 엄청 무서워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제가 좀 너무 심하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안동 그곳 귀신 나오는 집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시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이원필 50대 대구 거주한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살다가는 정신 이상이 되어 그냥 집을 버리고 떠난다고 그러더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향에 다니러 와도 자기 집에 절대로 가지 않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인데 비만 오면 벌벌벌벌 떨면서 못 자겠지요. 그러다 어쩌다 잠에 들면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빨간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은 얼굴 모습도 불명한 여자가 덜컥 자기 배 위에 올라타 버리니까 고향에 다니러 와도 자기 집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가지 않겠습니까? 마을에서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에도 가기 싫어하는 거. 낮에만 있다가 주변 마을로 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처녀 귀신 때문에 좋은 집 하나 버렸다고 혀를 차더군요. 그러니까 이 이원필, 이 사람의 친구인 김형직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씨의 사촌 형인 이원정 씨, 서울 거주. 옛날 일정시대 때 프로 복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복수면 간도 크고 담력도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지요. 이 사람이 귀신 정도야 생각을 하고 뭐 그 정도야 나는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집에 왔겠지요. 구전비에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 집인데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뭐 혹은 이제 사람 자는 방은 좀 치워놨겠죠. 구전비에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자신의 강심장을 자랑하기 위해 이 집에 들어갔다. 이날 밤 어김없이 이제 그 선앙당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잔다고 하니까 또 온 거지요. 보고 있다가 처녀 귀신이 나타나 이 씨의 무릎을 타고 앉아 온갖 흉물을 뜨는 바람에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전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 무릎에 딱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겁니다. 얼굴을. 그러니까 기절을 하겠죠. 기절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무릎에 탔다는 것은 앉아있는 상태인데 거기 무릎에 딱 올라타 버리니까 올라타고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겠지요. 그 무서운 눈으로. 그리고 이게 귀신이나 유령들은 기운이 엄청 강해요. 물건도 뭐 정신적으로 들어 올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뭐 모습을 바꾸기도 하겠지요. 귀신들이나 유령들은 모습을 바꿔요. 처음에 나타날 때는 녹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간이 크니까 무릎에 앉아 있어도 앉으려면 이제 서서히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겠지요. 순식간에 막 머리도 새카맣게 해가지고 자꾸 자라나게 하고 얼굴도 버렇게 변하고 이러면 거기서 견디는 사람은 없지요. 온갖 흉물을 떠는 바람에 기절하고 말았던 이튿날 아침 헬쑥한 얼굴로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69년이었다. 이해 8월 당시 영남대학 1학년이었던 이동수, 이동우 두 학생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겠다고 도산서원에 왔다가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무신론자들,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딨냐. 막 당당하게 말을 하겠죠. 당해보기 전에는. 웃기지 말라면서 두 학생은 안방을 치우고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한다. 2일 만에 비가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비가 오든 뭐 맑은 자기들은 뭐 그런 건 없다고 이제 엎드려 둘이서 자신 있게 공부를 했겠지요. 엎드려 공부하는 이들의 엉덩이에 올라타 버린 겁니다. 갑자기 바위 덩이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된 두 학생은 이튿날 집을 나와 그곳을 떠나버렸다. 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그러다 기절해버렸겠죠. 이들은 마치 눈동자에 초점도 없이 목류병을 앓은 환자처럼 허물허물해 있더라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현재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이는 이진국 씨,
근데 문간체에 귀가하면서 웅장한 본체에는 범접도 못하고 있다. 본시 이 집은 고종 2년 1865년 이모씨 성명미상, 아오는 지홍이라고 합니다. 당시 정이품의 문관이 지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우측 사진은 실제로 그 집의 방 내부입니다. 먼지가 쌓여서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이지요. 경복궁 건정전을 중수한 목수가 민간에선 99칸 이상 못 짓게 했던 것을 이치용의 요구로 177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치용은 대원군과 친했던 실력자로서 117간이나 지어도 좋을 만큼 세도가 당당했던 것. 그러니까 세도가 당당했으니까 아래 뭐 몸종이나 부리는 종들 정도는 얼마든지 농락을 했겠죠. 제가 이제 흉가 가서 홀령분들이나 유령분들과 대화를 이제 많이 해보고 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도 대화를 하면 이제 그 억울하게 돌아간 경우의 수를 많이 알겠지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예상이 저는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도가 당당했던 권력자 같으면 몸종 정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농락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몸종, 그 미모인 몸종이 그렇게 그 집안 사람들한테 농락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나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대원군은 자산이란 이 집의 현판을 자신의 친필로 써주었고 조정에선 번남이란 현판을 하사했다. 현재는 29간이 낡아 없어지고 88간만이 남아있다. 처녀 귀신이 제초로 나온다는 주봉산의 선앙당이란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최홍의 선부가 가마 타고 시집 오던 날 가마 뒤에 이상하게 꽁털 한 개가 붙어 따라왔다. 신혼 첫날 밤 신부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나는 마을의 주인인데 편히 지낼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 어느 곳이 좋겠느냐고 하니 가마에 붙은 꽁털을 날려보내 그 털이 떨어지는 곳에다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튿날 신부는 어른들과 상의해서 꽁털이 날아간 주봉산 밑에 선앙당을 지은 뒤 매년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이진국 씨는 조상 대대의 집에 대한 내력을 얘기하면서 처녀 귀신이 나온다고 솔직히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귀신 나온다고 하면 요새는 집값도 내려가고 그 집 판다는 걸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저도 누가 집터나 그 집이 어떤가 살펴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끔 요새는 위성지도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흉가인데 집이 깨끗해요. 보면 또 싸게 내놓습니다. 손님이 오면 싸니까 빨리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솔깃해서 사서 들어갔다가 몇 달 살아보니까 못 살겠지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또 팔아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멀쩡한데 요새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팔아버리거나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지요. 어느 날 처녀 귀신을 만나 죽을 셈치고 제가 물었어요. 너가 나에게 원한이 있느냐고 했더니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니란 말이지요. 자기가 왜 나타나는지 모를 귀신은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 조상에게 원한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로소 우리 조상에게 원한을 품고 죽은 처녀의 원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죄는 아니라고 이제 처녀 귀신도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집 사람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겠지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처녀 귀신이 나타날 겁니다.
마을에선 이 처녀 귀신이 치홍의 여러 몸종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어쨌든 집주인마저 자기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한정하고 있는 이상 귀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는 없을 듯. 안동댐 공사가 완공되어 물속에 잠길 판이다 했는데 잠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권력 권세가 막강한 집이니까 몸종 정도야 여러 사람이 농락을 했겠죠. 그래서 원한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생기는 건데, 제가 어느 농장을, 산속에 있는 어느 농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안에 건축 자재들도 있고 건축 자재가 있는 곳인데 그 일대가 전부 어떤 사람의 농장의 소유였습니다. 농장을 팔았는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전 재산이 그곳이었는데 나가라고 하니 이제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목을 매달아 버렸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농장에 어떤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누가 투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막판에 몰린 사람 같으면 그렇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갈 곳이 없으면 제가 흉가를 돌아다녀 보면 10중 8구 그냥 목을 매버립니다. 나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상대방 걸 뺏거나 할 때는 그 사람이 남은 게 얼마나 있나를 살펴보고 이건 더 심하게 하면 상대방이 갈 곳이 없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원한이 맺혀서 가고 나면 원한 맺힌 사람은 편하게 절대 놔두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만든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면 자기도 손해고 상대방은 더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이 사진과 관련된 영상인데 영상 속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계단에 자세히 보시면 머리 색깔이 중간에 빨간 원 안을 보면 머리 색깔이 좀 다른 여자아이 유령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유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얼굴 자체가 좀 알아보기 힘든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인 걸 알게 됩니다. 새 어린이 유령이 나타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영상도 흉가에서 체험자들이 체험을 하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신사발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되었거나 우연히 운이 좋아서 유령이나 홀령이 오면 대체로 엄의 홀령이나 유령이 옵니다. 엄의 홀령이나 유령은 그 모습이 무서워요. 이 사진은 가짜 사진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면은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혼섬 같은 경우는 무슨 신기한 걸 보고 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려 하다가 그런 유령이나 홀령에게 한번 관심을 주게 되면
멀리서도 자기를 자꾸 쳐다봐요. 주의 집중을 한번 주목을 끌어놓으면, 그러니까 학교를 가건 뭐 공부를 하건 저번에 나를 부른 저 사람이 뭐하나 이렇게 멀리서도 쳐다봅니다. 유령들은 부산에 앉아서도 서울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고 싶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신사바나 분신사바 정도는 뭐 해도 되겠지만 혼숨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심심하면 제대로 했을 때는 심심하면 본인을 쳐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시골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이를테면 우리 외가 거기 도로 신장로에 요즘은 고속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화물 트럭도 많이 다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인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내리는 상황인데 그 도로는 왼쪽으로 거의 한 70도 이상 꺾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어귀인데, 화물차 트럭 운전수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거기 꺾어 내려가는 그곳에 갔을 때 웬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그 자동차 불빛 앞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어기 귀퉁이에. 그리고 운전수가 갑작스럽게 놀라겠지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90도로 거의 70도로 꺾어서 천천히 가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나타나 버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놀래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곳은 그렇게 해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시골 노인네가 역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시골 노인네가 술을 마시고 이제 기가를 하는 중이었는데, 시골에 보면 덤벙이라고 해서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물을 퍼다가 쓰기 위해서 호수도 아니고 늪지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웅덩이 같은 건데, 뭐 조그만 정도는 아니겠지요. 물을 퍼다 써야 되니까 그 논 기퉁이나 뭐 밭 근처에다가 그런 걸 일부러 하나 만들었는데 그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애들이 뭐 밭을 향해 달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밭을 보면 언덕이 있어서 뛰어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어린애들이 달려가다가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그 덤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 곳인데, 우물보다는 크지요. 그 넓이가. 그냥 일반 주택에 보면 수영장 있죠. 일반 실내 수영장.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크기인데, 논이나 밭에다 만들려면 그 범위를 너무 차지해도 안 되겠지요. 그런 웅덩이를 곁을 이제 지나가려는데, 이쁜 여자가 술도 놓고 음식도 놓고 와서 놀다 가라고 해서
한창을 술을 마시고 거기서 그 여자분하고 즐겼대요. 즐기고 이제 술이 취한 상태니까 잠이 들었겠죠. 그 잠이 들고 뭐 얼마나 잤을까. 이제 아침이 이제 밝아오니까 그제서야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웅덩이에 다리를 반쯤 물에 잠기게 한 채로 자기가 거기서 누워 잤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 불이라고 해서 그 불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도 봤다고 합니다. 특히 비가 내리면 그런 도깨비 불들이 그 사고난 도로 주변을 떠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신사바도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대단히 강한 신령들을 부르는 방법은 비전 형식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느 가문에만 내려온대요. 그 광경을 실제로 목격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문에 비전되어 오는 가문의 어떤 후손이 정말 보고 싶냐, 신통력을 쓰는 걸 보고 싶냐, 그래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어느 들판에 가서 주문을 외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금방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폭우가 쏟아진 걸 직접 그 사람이 봤다고 그런 말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형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외부 사람한테 말을 할 리가 없지요. 소환소 술이나 저주술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 맥이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비전 형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왕비를 저주한다든가 아니면 상대편 정적을 저주한다든가 할 때는 무속인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무속인들이 어떤 특이한 방법을 써서 저주를 했을 때 실제로 상대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변해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주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가능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근데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결국은 그 업보나 죄가 자신에게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인데,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심적으로 상처를 주었을 경우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혹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상처를 준 만큼 자기에도 그렇게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저주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그만한 상처를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집으로 만든 인형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늘로 찌르거나 화살로 쏘거나 어디 벽에다 놓고 돌을 던지거나 하면 그게 오랜 세월 누적이 되면 그 목적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만큼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곳에 대고 계속 집중해서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받는 그 상대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저주를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아, 이건 내가 너무했다 생각하고 되돌리려 한다면 그 상황이 되돌려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주한다는 자체가 좋지 못하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이런 부분은 자기만의 푸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거나 가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가짜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시골에서는 뭐 잡다한 소문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근데 그 소문들 중에는 직접 가서 뭐 조사해보고 하면 진짜인 경우도 있고 가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비밀스러운 법들이 요즘은 많이 그 명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요즘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자기도 생계를 꾸려가고, 혹은 뭐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처지였을 때는 상대를 저주를 해서 상대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분신사바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강령술인데, 거기에 관심 많은 분들이 혼령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혼령들에 관심이 많거나 뭐 귀신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주를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소복 입은 귀신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사진은 정말 소복 입은 귀신인데, 다른 나라에서 경찰 혹은 군인들이 어느 산중에 뭔가 조사를 하러 갔다가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다가 우연히 찍힌 영상입니다. 그 중에 사진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기타 정말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라고 올라온 것들을 보면 90% 이상이 가짜입니다. 요즘은 조작 기술도 발전하고 뭐 영상을 만드는 기술도 발전을 해서 그러한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이 참 많이 돌아다녀요. 그 서양에서도 소복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 귀신이 나오는데 보통 화이트 레이디라고 합니다. 화이트 레이디,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복 입은 진짜 귀신 유령의 사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다 대고 막말이나 나쁜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정신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어떤 테크닉이나 자기가 그만큼 기력이 되면 대화가 가능한데, 그 앞서 보신 사진 속에 서복 입은 유령하고는 저는 대화를 사진상으로 몇 번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사업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기운이 어떤가를 제게 물어서, 뭐 저도 기운을 보지만 그래도 뭐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그 서복 입은 분한테 기운을 물었더니 기운이 여기저기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분신사바는 보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분신사바이고, 그 다음 혼숨, 그 다음에 뭐 이 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금 무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보면 많지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관심 있는 분들이 사진처럼 뭔가를 불러내려고 시도를 하고, 흑마술도 있고, 티벳 같은 경우는 밀교라는 게 있어서 그 고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방법이 있나 봅니다. 유령들을 불러내거나 신령을 불러내거나. 티벳에서는 그런 방법을 아는 성녀들이 공중부양을 해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분신사바가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인데, 또 전문적으로 나가면 그 방법을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한테만 전해주는 방식들이 티벳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보면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분신사바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다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가끔 저주를 내려봤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흑마술이나 뭐 다른 저주의 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을 보시고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런 저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주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순수하고 지순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보실 사진들이나 영상들은 엘리사 벤톤과 제마이마 베로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남자분이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데, 이 두 연인의 가문에서조차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뭐 서로 가문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한번 들리는데, 그때
여자분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났겠죠. 그런데 또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천연두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힌 상태라고 그렇게 또 소식이 날라옵니다. 그 이전 아주 오래전 세월의 역사에서는 천연두라는 게 한번 걸리면 거의 치명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그 감옥이 너무 악명 높고 사람을 모질게 하는 곳이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걸린 상태면 자기들도 그렇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전염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추방식으로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이 이제 귀향을 했지요. 귀향을 이제 한 상태이지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친척들조차도 그 병이 너무 무서운 병이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여자분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지극하게 헌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너무 무서운 병인 줄 알고 또 자기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면서 남자분을 간호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호한다고 해서 나아질 질병은 아니죠. 천연두라는 게. 그래서 그 남자는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그 어린 여자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도 그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여자분도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사연인데, 그 여자분이나 남자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이 많이 맺힌 상태가 되겠지요. 너무나 서로 사랑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내려앉았을 것이고, 잘못 전달된 사망 소식에도 슬픔에 빠졌을 테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애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사후에도 너무 한이 깊게 서려서 저곳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원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곳에 거주를 하는 두 여자분이 어느 날은 2층인가 밀폐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느낌이 참으로 이상하다. 누군가 정말 자신들 아닌 존재들이 그곳에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은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오래전 시대에 입었던 옷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 속에서는 그 여자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지 실제 유령이 나타난 영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지극히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했던 두 남자 여자분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his is not a dead house. This is not an empty house. This is a house that's alive. Here we have resident spirits, and they have a say basically in the house. I had gone to Jemima's grave, and as I was doing that, an incredible sadness came over me. There was an actual physical heaviness that I felt. It was the weight of sorrow. And I had the most unbelievable urge to pick my head up and look through the doorway. And I kept fighting with myself for a few moments. Look, don't look, look, you have to look. And I was very, very afraid, but I forced myself to do it. And as I did, something had been there looking at me. And I wanted to flee out the front door, get in my car, and speed out of here. More than memories haunt these walls in the New England hamlet of Tolland. Those who visit what some call the state's most occupied, unoccupied building have come away reporting sights and sounds that cannot be easily explained. Lost it. And this applies to you, darling Sally Ann. Thanks. Oh! Did you see that? Oh my God! 앞에 보신 영상은 어떤
아나운서 방송인이 그 촬영하다가 뒤로 뭔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찍은 영상인데, 그 기사를 보면 흉가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흉가가 근처에 있었거나.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남자 유령이 그대로 찍힌 모습입니다. 진짜 유령들은 움직이는 게 뭐 이동할 때나 보면 꼭 로봇이나 뭐 그런 것처럼 다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신 것인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도 유령입니다. 저 미국 전쟁터에서 찍혀진 사진입니다. 저도 이전에 흉가 체험을 다닐 때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반드시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가는데 한밤중에 늪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늪지는 대낮에 산을 다니면서 약초 캐거나 할 때 몇 번 가본 곳인데, 그 당시는 유령이나 뭐 흉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도 거기 가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훗날에 거기를 밤중에 후레쉬 하나 들고 촬영하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촬영한 영상 중에 꼭 방금 보신 영상처럼 경직되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산 위에서 섭지로 날라온 유령을 찍은 영상이 제게도 있습니다. 훗날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신사바, 저주술, 흑마술, 저주하는 법, 그리고 유령과 통하는 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은 사진인데 실제 유령선을 찍은 것입니다. 유령선은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조사해보고 살펴본 바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스트 스토리 영상을 만들 텐데,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아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전에 보관하던 자료나 영상,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만든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스트 스토리 분신사바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